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해시 묵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묵황의 위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묵호항은 여러분들 북쪽에 강릉시가 지금 현재 있는데요. 이 강릉시에 예전에는 속해 있었던 항구가 묵호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의 지역명으로는 명주군이 되었고요. 이것이 1985년에 강원도 강릉군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당시 묵호항이 위치했었던 곳은 명주군 묵호읍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묵호읍에 위치했었던 묵호항은 이 삼척군에 속해 있었던 당시 북평항인 오늘날의 동해항과 결합을 하면서 오늘날은 이 묵호항 지역과 동해항 지역이 합쳐져서 오늘날은 동해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해시 묵호항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것은 1980년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일찍이 강릉 도부가 있는 지역과 이 삼척 도부가 있는 지역, 이 지역은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 남대천과 이 오십천이 흘러드는 이 태백줄령 백두대간에서부터 흘러드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날의 강릉과 삼척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배후에는 대관령과 이 두타산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고, 실제로 이 지역의 가장 남쪽으로는 울진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해시가 다 이 삼척 영역과 연계가 되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관동 8경 중에 하나인 죽서루가 흐르는 이 서 있는 바로 이 오십천 변에 바로 당시에는 도부의 객사가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십천 위에, 절벽 위에 이 죽서루가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이 죽서루 변에 이렇게 객사가 있었다고 해서 오늘날 이것을 지금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삼척항 해변가 지역은 이런 해안가의 단구의 절벽들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넓은 백사장들이 발달해 있었던 데에 비해서 일찍이 이렇게 반도처럼 돌출돼 나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묵호항에 있는 지역은, 묵호읍 지역은 일찍부터 항구로서의 개발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37년도에 이 삼척 지역에서 생산되어 있는 석탄을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항구로서 개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동해안 지역의 제일 무역항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묵호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꼽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그 밑에 있는 동해항이 개설이 되면서 예전만큼은 번화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이 동해안의 어업기지로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지형을 잘 활용해서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 묵호항이 되겠습니다. 당시 1930, 40년대의 묵호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을 잠깐 들여다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석탄들을 옮겨오기 위한 철도 시설이 마련이 되었고, 이곳에서 하역을 하는 다양한 이런 부두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 당시의 묵호항의 모습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이곳으로 접근하기 위한 많은 산업철도들이 마련이 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일찍이 이 동해 해돋이의 아주 명소로 꼽혔던 정동진을 기차로 여행했던 경험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 중앙선에서 영주에서 갈라서서 영암선, 철암선을 거쳐서 동해 북부선을 거쳐가지고 정동진까지 가는 이런 코스로 가시다 보니까
저녁에 출발을 하게 되면 밤새서 새벽녘에나 동동준에 가셨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시 영주에서부터 이렇게 산업철도들이 이어지는 것을 통합을 해서 영동선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중앙선을 거쳐서 영동선을 해서 정동진을 가게 되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자, 그렇게 가는 중에 묵호항을 이렇게 묵호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이 서원주의 만종에서부터 강릉을 잇는 경강선이 개통이 되었고, 이것에 KTX가 달리게 되면서 오늘날은 이 강릉을 거쳐서 지금 이 묵호까지는 KTX가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어서 서울에서 2시간대에 결국 묵호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묵호역에 이렇게 도착한 KTX 이음열차의 이런 날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 묵호역보다는 묵호항역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 이런 산업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 석탄 등의 광산물을 묵호항으로 실어내는 이런 철도교통이 발달했었고, 현재는 이 묵호항이 국제항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지금은 울릉도 등으로 가는 여객선의 터미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묵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항구로서의 기능이 오랜 거의 동안 이렇게 발달해서 크게 번영을 누려왔었다가 현재 와서는 이 묵호항 지역이 하나의 관광지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산시장과 더불어 이 당시에 묵호 등대를 중심으로 해서 산비탈에 있었던 이 마을이 논골이 되겠는데요. 이 논골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화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 따라서 지금 부산이라든지 충무와 같이 이런 벽화들이 이루어지는 벽화 마을을 이루게 되었고, 그것까지 오르고 나면 아주 넓은 전망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전망 코스로서 각광을 받게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묵호항에서는 저 남쪽으로 보면 동해항이 바라다 보이는 이런 넓은 전망이 보이는 높은 이 바람 언덕 지역이 중요한 묵호의 관광 코스로서 이렇게 자리 잡아왔었는데, 그리고 이 등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관광 코스가 논골담길 벽화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관광 코스로서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이국적인 이 풍광이 최근에 이 옥계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던 산불의 영향을 받아서 이곳 지역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화재가 나기 직전에 이 묵호를 방문했었는데, 그래서도 더욱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고요. 자, 대단한 관광 명소로 급부상했었던 이 묵호항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아와서 많은 이들이 찾아가는 묵호의 모습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꽃밭을 가꾼 김 선생이 동해시 묵호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